정은이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불쌍한 면도 있어요. 엄마의 손에서 키워지질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을 너무 일찍이 떠나서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엔 그게 보여요. 여자들 옆에 붙여놔야 어찌 보면 오리강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애송이죠.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kup사한다면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는 끝입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더 이상 김일성 족속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세력이 0에 가까워요. 만석군도 3대를 못 간다는데 3대는 문 닫아야죠. 네,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짠 빼고 북한 그 중앙대학 종합대학을 나오고 북한의 그 군수 국방 분야의 유일한 출판사인 국방과학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로 17년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그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공식 후계자로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내가 늘 말하는데 세습 후계자는 절대 빨리 세우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습 체제에서 세습 후계자를 세우면 후계자 주변으로 또 어떤 파가 모여요. 정치파가 둘로 갈라져요. 파벌이 생겨요. 후계자파, 선대수령파. 이렇게 생기기 싸움은 분쟁이 끝이질 않아요. 누굴 죽이겠어요? 얘도 수령 새끼, 얘는 아예 수령이에요. 이 수습을 못해요. 더 독재국가에서 파벌이 생긴다는 거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무기로 보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독재 집단 내에서의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늘 한반도 역사를 비판할 때 아주 우쭐해서 파벌이 역사라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인, 소인, 무인, 문인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끼리 싸마다가 다 나라를 빼앗기고 정권이 무너지고 이 개념이 딱 있는데 이건 역사적 순위로 봐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 김일성 족속의 후계자 징표가 있어요. 그건 김일성이가 내놓은 거예요.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 뒤에 혹 때문에. 무슨 혹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보긴 했지만은 그때 그 수술이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빨치산 동지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가신물이죠. 그 다음에 만경대에 남아있는 일가 식솔들 중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당신 수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당신 후계자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72년 4월 15일, 난 이런 거 잊어먹질 않아요. 만경대 그 자기 생일을 맞아서 저희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하려 갔는데 그때 빨치산 그 근처 가까운 전우들도, 말하자면 가신부리들도 같이 갔댔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나, 후계자의 징표를 공포한 게 있어요. 우리 집안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것. 김종숙 혈통이 곧 만경대 혈통이라는 것. 즉 나와 같이 항일 투쟁을 함께한 존의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국내에서 국내 인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은 내 자식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였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좀 인간의 심리가 자꾸 변하니까. 세 번째가 뭔가 수령 옆에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인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내 새끼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3대 기준을 딱 내놨어요. 근데 그때는 빨치산에 소위 가신무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빨치산 다 무식해요. 정말 북한 공산 빨치산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생이 제일 높았어요, 학력이. 김일성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생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세습을 세우자면 김일성은 로해 했어요. 왜? 공산국가에서 세습한 놈은 없었거든요. 김일성이는 그래도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빨치산이 핏줄을 꺼내든 거예요. 김정일은 60년대 말에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들어가서 용화 담당 지도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4대 가국이요 뭐요 막 내놓을 때요, 우상화 작품. 이게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을 딱 이렇게 짚었거든요. 이름은 안 짚었어도. 왜 그렇게 김일성이가 말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때 김정일하고 김평일이라는 두 사람이 서로 세력을 형성하고, 후계자 규정도 안 했는데 성녀의 자식이 돼야 한다.
정숙이의 자식이 돼야 한다. 이게 그 가문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이구 족속 내에서도 여기서 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그게 1972년 4월 15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후계자 방향이 이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애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김일성 족속의 여성관을 제대로 알면 돼요. 김정은이도 똑같을 거예요. 김일성 늘 말했어요. 그 김일성의 딸 김경희가 종합대학 졸업하고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이 제기됐댔어요. 나는 그 근접거리에 항상 어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여자와 바가지를 내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늘 착가들에게 값싼 여자는 만두 한 개면 알아본다고. 여성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김정일이는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1988년부터 당중앙위원회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당중앙위원회에 가는 날에 당중앙위원회는 1접수구가 있고 2접수구가 있어요. 허위국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1접수구는 그건 말하자면 조직부, 선전부 이 길로 통 들어가요. 이 접수구는 기타 부서들로 들어가는 접수구인데 1접수구 선전선동부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1접수구로 들어가니까 접수구 안에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만 바글거리는 거예요.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들 속에 앉아서 접수 번호를 줄 서서 들어가는데 코앞에까지 가니까 허이구 군관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자는 이 접수구로 가죠. 그때 난 이 접수구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댔어요. 왜요? 하니까 1접수구는 여자가 못 들어놔준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중앙당 간다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발목이 아픈 걸 그저 산을 반바퀴 돌아서 2접수구로 가서 다시 선전선동부로 갔는데 진심으로 물어봤거든요. 왜 여자는 1접수구로 못 들어가는가 물어보니까 선전선동부 강연 담당 과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1년 전에 북한의 예술영화 촬영에서 여자 배우들이 민족과 운명 영화 촬영을 해서 해외에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중앙회에 어느 문화예술분지 들어와서 인물 심사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그 조용한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조용한 중앙당 군에서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걸 보고 김정일이가 재수없이 여자들이 이 거룩하고 정숙한 중앙당의 길 걸으면서 웃어댄다고 여자는 일절 1접수로 통과시키지 말라 특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분기충선해서 말은 못하고 그러면 1접수구는 누구만 다닙니까? 김경희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김일성 족속의 여성관이에요. 김일성 족속은 여성 간부들 비판할 때도 얼마나 더럽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김복신이라고 경공업 부총리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 비판할 때 나는 그 원문을 쫙 봤는데 너는 김복신이 아니고 말복신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 뼈다귀에서 나온 게 뭐요? 온전하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자계량 한 번도 안 하고 쭉 나온 산모작이나 같은 놈인데 얘 모든 지금 액션들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 얘는 김일성이가 나름 100이었다고 하면 김정일이는 50이고 오늘 김정은이는 20이에요. 저기 너무 외로우니까 제 누이 동생 그다음에 제 딸년 끌고 다니고 왜 이설주를 같이 안 다닌가 한때 다니다가 북한 주민 사회가 여자 마누라 자꾸 끌고 나오면 우습게 봐요. 인식이. 김주애, 김여정, 최선희, 한송월, 리설주. 특히 그 김정은 체제에서는 유독 여성 친화 리더십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어릴 때 숨어 자라가지고 아이 때 유학 가다 나니까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합시다. 김여정이나 현송월이나 그다음에 그 최선희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나 주애하고 이설주는 직책이 없어요. 근데 직책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이 녀석한테는. 많이 보면 여자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능이 하나가 뭔가 어릴 때부터 엄마 품을 너무 일찍이 떠나서 해외에서 황간 사춘 같은 시종들한테 둘러싸여서 살다가 정은이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불쌍한 면도 있어요. 엄마의 손에서 키워지질 않았거든요. 일찌감치 떨어져서 인민학교 때 갔는지 유치원 때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한창 부모의 손때를 타야 할 나이에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김정일의 고영이 자식으로서 사회에 전혀
오픈 안 된 상황에서 북한 사회와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은 거예요. 눈 뜨고 보면 매일 빨리 해주는 여자, 밥 해주는 여자, 지켜주는 여자, 같이 놀아주는 24시간 잘하는 정기관 보던 사람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실증인하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외롭다 나니까 그렇게 여자들 붙이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그 누이동생이라든가 최선희, 현송월인 직책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현지지도 나갈 때 현지지도의 주제에 따라서 데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그것도 철저히 경계했어요. 얘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일 옆에 있는 간부들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다 60이에요. 30대는 더더구나 없고 40대 중반까지도 없어요. 걔 여자들 옆에 붙여놔야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어찌 보면 농담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오리감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애송이죠. 하고 너무 이게 사회생활 경력이 전무하니까 공사 구분을 못해요. 국가 지도자는 공사 구분이 명백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 훈련받은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간에는 숨겨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나는 제일 웃기는 게 김정은이 아들이니 딸이니 이런 거 글쎄 뭐 이렇게 방아 찍긴 좋지만은 그거는 궁금해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세말사적인 거예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 딱 김정은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일성 족속의 김일성 족속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주애가 어떻고 뭐 어쩌고 그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 주애를 저렇게 끌고 다닌다는 건 제가 편안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혈붙이가 하나 떡 붙이고 있는데 이솔주를 데리고 다니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부리가 사나워요. 아주 계속 예민해 달고 나온다. 뒤에서 꼭 이렇게 말이에요. 정서상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는 전체적인 사회생활 문화 분위기가 남편하고 와이프가 손잡고 다니거나 같이 다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예 없는 문화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전 여비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예요 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왜 여자를 안 세우는가? 그거는 김정일이가 급사했을 때 김경희 초신을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김정은이 저 60년대부터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성장한 경공업 부장까지 한 김경희 파워는 대단했어요.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갈 때 김정일이가 말한 게 있어요. 나자 곧 김경희고 김경희자 곧 나고 내 말이자 김경희 말이고 김경희 말이자 곧 내 말이고. 그리고 김경희가 마지막에는 무슨 대장복까지 입고 나타나대. 자기하고 레벨을 맞춰서 격을 올려주느라고 김경희 대장으로 돼 있어요. 당중앙위원회 경공업 부장이. 이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때 오판한 게 하나 있어요. 김정일이 급사한 다음에. 앞만 봐도 그땐 김정은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저게 국가인데 권력인데 시스템인데 하루도 북한 주민 사이에 안 알려졌던, 몇 달 전에 무슨 대벌레난데 저 밑에 앉아있던 애를 후계자로 단카이 이 자리에서 임명할까? 아니다. 과도기 기간이 있을 것이다. 경리가 당분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리는 안 나서더라고요. 경리는 안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세습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리설주랑 김여정의 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정이가 좀 나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자리는 되찾지 못하는 거고, 부인은 부인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이죠. 모든 독재 국가의 장기 집권 독재자들이 제일 특히 싫어하는 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건강 이상설이에요. 하도 장기 집권하다 나니까 조금만 안 비춰도 건강 이상설이 터져요. 그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뭐 건강 이상설은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놓고 볼 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기 걸려도 건강 이상설 다 그렇잖아요. 김정은이한테 건강 이상설이 따라다니는 거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나는 자유세계에서 뚱뚱해도 건강 이상설, 며칠 안 나와도 건강 이상설 이거 막 들을 때는 김정은을 생각하면서 늘
통쾌해요. 저는 얼마나 부실하면 이런 말이 자꾸 나올까. 그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건강 이상설. 글쎄 뚱뚱한 거 다 그런 건 건강 이상설이지만은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자꾸만 자유세계에서 김정은이 어젯밤에 죽었대. 건강 이상설이 어쩌대 저렇대 하는데 북한을 분석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 탈북 국회의원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어젯밤 몇 시에 죽었다 하고 떠들 때도 야 저걸 어떻게 주워담나 그 생각을 했댔어요. 북한은요. 북한의 모든 특히 수령의 일일 지시문이고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라고 한 노동신문만 정확히 보면 정확히 분석하면 이놈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놈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인가 누워있는 건강이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액면 그대로 비춰지는 게 노동신문이에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자꾸만 건강 이상설 나오는데 김정은은 뚱뚱할 뿐이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뚱뚱한 것 북한에서는 절대 흠이 안 돼요. 수령은 응당히 뚱뚱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재자들이 그 자기를 신격화하고 권위를 높인 데서 자기 육신을 깨끗이 이용해요. 남보다 뚱뚱하게 키우고 키가 작으면 남보다 높은 의자에 앉고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해요. 김정은이는 몸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요. 김일성이가 뚱뚱했기 때문에. 얘는 김일성이 아바타거든요. 북한 전체 주민 사이에 죽은 돼진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의 모습에서 영생하며 우리를 용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신종주의도 아주 고약한 신종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뚱뚱한 게 건강 이상설이니 뭐니 그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서 떠드는 거고 그 북한 김일성 족속과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면 세습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은 급사를 가정하고 세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적어도 20대 중반을 넘어간 아들이 없이 급사한다면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는 끝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옛날 중국의 그 서태후가 5살 6살 왕이라고 앉혀놓은 거 왕자라도 사람이 안 하다 안 집디다. 너무 어려서 그런 짓거리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그 급사한 다음에 모든 정리할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시스템을 딱 놓고 볼 때 여기는 여정에도 끼우지 못합니다. 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만이 여기 개박이 딱 돼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의 당, 군, 정, 비밀경찰, 공개경찰, 경제의 수장들이 다 상무위원회 완장을 차고 앉아 있어요. 이것들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여정이 입장하고 과거에 김정일이 급사할 때 김경희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김경희는 권위가 있었어요. 여정이는 권위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김경희를 함부로 씹질 않았어요. 왜? 앉을 자리, 설 자리는 알았어요. 다 되질 않았어요. 나도 김경희를 아이 때부터 대학 다니는 것도 보고 했는데 김경희는 굉장히 인간 개인으로 보면 김정일보다 더 똑똑했어요. 그 장성한 아들이 없이 김정은이가 급사한다. 여정이 절로 찬에 깔려요. 독재 국가에서는 모든 올라갈수록 최고 기득권은 모조리 정말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급사한다. 이 3대를 모셔봤으면 쟤들도 이젠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살아남겠구나 하는 걸 올라갈수록 더 잘 알아요. 정보를 접하는 양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것을 기하로 여정이는 당중앙위 후보위원이 아니니까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니까 그룹엔 들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이가 급사하면서 김경일을 한테 유훈 집행인으로 김경일을 임명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설 때까지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돈은 어떻게 가려고 막 다 들어가 있겠죠. 급사하는 놈이 또 그런 말은 다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김경희의 관록을 놓고 볼 때 오늘의 여정이가 김경희와 같은 북한의 최고 기득권 내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고 어쩌고 해도 몸값으로 놓고 볼 때 그 말하자면 여태까지 모든 경력을 놓고 볼 때 김경희 발뒤치기도 못 가요. 나도 아는데 북한의 기득권이 모르겠어요. 최상위 기득권이. 이렇게 놓고 볼 때 여정이는 개입을 못해요. 그때 되면 정말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왜?
내가 접해봤던 모든 당중앙의 비서들이 늘 양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병호요, 한성룡이요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이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 김일성 주석이 개혁 개방을 지독하게 반대한 거는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김일성이는 되지는 날까지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종심이 짧고 우리 인민은 우리 민족은 동화가 잘 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새 마인드가 변한다는 거예요. 체제를 수호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악착같이 막고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제가 지금 40대 들어섰죠. 20살에 애 낳아야 이제 20살이 돼요. 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10대라고 놓고 보면 장성한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는다면 북한 체제에서는 더 이상 김일성 족속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세력이 0에 가까워요. 있는 것 같지만은 지독한 독재 국가에서 사는 모든 기득권은 어떤 형태의 배신도 가장 정말 가능한 집단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고 그게 또 사는 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만석군도 3대를 못 간다는데 3대는 문 닫아야죠. 이 통일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통일은 나는 통일자 앞에 꼭 자유통일을 붙입니다. 나는 족보도 없는 통일 싫어해요. 그 모든 감상주의적 우리 민족 통일이요 뭐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2000년대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위험성을 더 길렀고 호전성을 이게 모든 게 통일을 더 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망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정신하고 북한 독재, 세습 독재 국가의 국가 비전, 소위 북한 헌법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소위 민족이라는 그 포장지에 싸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냄새 붙여서 한쪽은 떼우고 한쪽은 갈취하고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이 상황이 이제는 뭐 정식시켜야 되겠는데 만약에 북한이 정리에 들어간다. 당중앙위원회 정책 상위원급에서 이제는 좀 살자. 장성한 후계자 없이 죽었으니 살 길을 찾자. 할 때 북한의 모든 그 정권이 45년 8월 15일부터 수립된 오늘날까지 온 저기에 정치적 북한 주민들이 모든 정서, 그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어떤 의식을 놓고 볼 때 나는 늘 생각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미국에 손을 내밀겠구나. 나만 미국 때문에 못 살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국 때문에 어쩌고 미국 때문에 어쩌고 모든 흉흉하고 안 되고 모든 망하는 모든 짓거리는 다 미국 때문이라고 선전해온 놈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사회가 이제는 미국이 그리워지는 지경이 됐어요. 미국 때문에 못 산다고 너무 반세기 이상 70년 되도록 사람 그 계속 들으면 반발이 나요. 반발이 난다니까. 주민정서도 개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미운 게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힘이 세구나. 미국이지요. 해방시켜 주시오. 내 있을 때도 그랬어요. 다 입 다물고 끼리끼리 그저 말했을 뿐인데 미국이 다 처음으로 손을 내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시종일관하게 북한에 제시한 거 있죠. 90년대 전부터 핵사찰을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깨끗이 다 받아라. 첫째, 북한 그때 신생 기득권이 던질 건 미국의 핵사찰 받겠다. 리비아처럼. 그거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군, 한미동맹, 국제 핵사찰 관련 기구들이 찝차에 미국 성적이 태극기 딱 두고 북한 땅을 샅샅이 누비며 다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즉각 통일로 나가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좀 피해야 될 일이에요. 북한 스스로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미군이 들어가고 핵사찰로 들어가고 모든 경제 거기서 또 세계 각 기업들이 또 들어가서 또 부활시켜야 되고 경제 재건을 북한 경제 재건 돈 1전도 안 들어요. 몽땅 국가 땅이에요. 보상해 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북한의 김일성 족속의 체제의 최대 희생자들로서 똑똑하지만 희생자들로서 거기에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뇌는 다 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추구해서 첫째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의 그 범죄조사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족속의 만행을 다 그래야 북한의 기득권이 정리가 돼요.
김일성 족속의 사도 집단인 노동당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고 김일성 족속의 유일한 통치 철학인 주체사상을 깨끗이 파괴할 수 있고 김일성 족속의 유일한 10계명 사춘 같은 10대 원칙을 철폐하고 김일성 족속이 무과하게 가둔 정치범 형사를 해방하고 다 내놓고 그들이 자유재건의 주역이 되도록 골간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식 개혁개방을 연다. 이 발판까지는 북한 주민 손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도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자유화의 길에 들어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가 자유국가 재건에 어떤 자기네의 기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마주서게 될 자유통일이 선거에서 당당한 무게 있는 표를 행사하게 우리가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세계의 도덕적 의무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준비할 게 많죠.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모든 제반 모든 그 토대들과 북한을 맞춰나가야 돼요. 그리고 북한대로 너희 재건하라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 말하자면 선을 다 이어서 북한이 새로 재건되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력 장성에도 전혀 하자가 없게끔 도와주는 거. 인력은 북한 주민들이 되지만은 거기에 해당한 모든 코치, 지시, 선진 그 모든 건설 노하우들, 공장 건설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도와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통일비용 영 안 든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통일비용을 너무 무겁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뭐 북한 사람들은 뭐 저래요? 팔다리가 다 있어요. 그런 기회만 차려진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가 뒤따르는 시스템만 깔려도 저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고 일할 거예요. 내가 한 달 일해서 받은 보상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반년 후에는 중고차라도 차 한 대를 샀다. 이런 경쟁을 확 붙여놓으면 대한민국 노력에 부득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공동 건설한 그 모든 재부가 앞으로 시비리 동북 삼성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확보할 때 우리가 100달러를 냈다면 1000달러 이상이 나올 거예요. 투자는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심을 가지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MZ세대가 꼭 이런 무한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분명히 정리됩니다.